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트렌드 코리아 2026 요약 자료, 이걸 가지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예측한 내용이라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네, 맞아요. 가까운 미래를 보는 거니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측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좀 준비하고 주목해야 할지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 담긴 10가지 핵심 트렌드, 이걸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요. 이게 단순히 현상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우리 삶이나 일, 그리고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좀 더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술, 소비, 라이프 스타일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을 다루게 될 텐데요. 좋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은 놓치지 않으면서도 각 트렌드가 왜 중요하고 또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뒷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딱딱한 분석보다는 청취자분들께서 하실 만한 그런 포인트들 위주로 풀어가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테마, 기술의 진화와 인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키워드가 휴먼 인 더 루프인데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많은 결정을 내린다는데 이건 오히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전히 사람 몫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왜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AI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나 속도는 인간을 압도하지만 아직 가치 판단이라던가 윤리적인 고려 혹은 예상 못한 변수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 같은 영역이 있잖아요. 이건 인간 고유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료에 나온 의사 예시처럼 AI가 수많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단 확률을 제시해도 환자의 그 미묘한 상태나 신비적인 요인까지 고려한 최종 진단, 또 치료 계획은 결국 의사의 경험, 그리고 직관,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한 거죠. 네, 효율성과 인간적인 판단 사이의 균형, 바로 그 접점에서 인간의 역할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AI를 도구로 쓰는 걸 넘어서 AI의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인 어떤 방향 키를 쥐는 역할, 그게 더 중요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다음 키워드인 제로 클릭은 어떤가요? 이건 소비자들이 검색 같은 추가적인 행동 없이 그냥 바로 정보나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건데, 클릭 한 번도 귀찮아 한다니 우리가 점점 더 좀 참을성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참을성 문제라기보다는요, 사실 정보 과부하 시대의 뭐랄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쏟아지는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수많은 콘텐츠 설명 대신에 그냥 짧은 미리 보기로 바로 결정하거나 밀키트 메뉴를 고민 없이 추천받는 것처럼 의사결정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 그러니까 인지적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겁니다. 인지적 비용이요? 네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 탐색의 귀찮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고해 주느냐, 이게 이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정보 피로감 때문이라는 해석이 훨씬 와닿네요. 네, 다음은 픽셀 라이프인데요. 작은 디지털 단위인 픽셀들이 모여 삶을 구성한다. 이건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짧은 영상 소비나 메타버스 몰입 같은 게 예시로 나왔는데 이게 이전의 디지털 라이프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냥 온라인 활동이 늘어난다는 것, 그 이상인 거죠. 네, 훨씬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디지털 라이프가 현실의 보조 수단이나 정보 습득 창구, 여기에 가까웠다면요. 픽셀 라이프는 디지털 경험 자체가 현실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쇼핑 콘텐츠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또 메타버스에서 치구를 사귀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 등이 이제는 정말 진짜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또 하나의 현실처럼요? 네, 맞아요. 디지털 공간이 단순한 정보의 장을 넘어서 현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생활 공간으로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이 경계가 더욱 희미할 거고요. 디지털이 현실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걸 넘어서 그냥 또 하나의 현실, 생활 공간이 된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기술 테마의 마지막 키워드는 AX 조직입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조직 운영의 중심축이 AI로 전환된다는 의미인데요. 와, 이건 단순히 업무 효율화 이 정도를 넘어서 조직의 생존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단순한 툴 도입이 아니라
조직의 그 운영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에 가깝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최적화는 뭐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건 자료의 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걸 뒷받침할 조직 문화와 인재상의 변화입니다.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구성원은 물론이고 리더십의 역할도 달라져야 해요.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며 또 AI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설계자이자 조율자로서의 역할, 이게 중요해집니다. AI 시대에 맞는 조직 구조와 역량 재편, 이게 앞으로 기업들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이야, 조직 문화랑 리더십까지 바뀌어야 한다니 이건 정말 근본적인 변화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테마, 변화하는 소비 심리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가 필코노미인데 감정 필이랑 경제, 이코노미의 합성어라니 재밌네요. 기능이나 효율보다 느낌, 그러니까 감성적 만족이 중요하다는 건데 더 좋은 것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지갑을 연다?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비 행태로 나타날까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예쁘거나 기분 좋은 상품을 사는 걸 넘어섭니다. 소비를 통해서 자기 가치관을 표현한다거나 특별한 경험을 구매한다거나 브랜드와의 어떤 정서적 유대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면서 환경보호에 동참한다는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희소성 있는 한정판 제품을 구매하면서 남들과 다른 나를 확인하는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이요. 혹은 특정 브랜드의 스토리에 공감해서 팬덤 활동처럼 소비하는 것, 이것도 필코노미의 예시입니다. 네, 상품의 기능적 가치에 더해서 이 상품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감정을 주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단순한 충동 구매나 감성팔이랑은 좀 다른 거군요. 가치 소비나 경험 소비 이런 거랑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프라이스 디코딩인데요. 가격표 너머의 숨겨진 가치를 소비자들이 직접 해독한다. 네, 명품 대신 가성비 좋은 듀프를 찾거나 PB 상품이랑 브랜드 상품 성분 비교하는 모습. 야, 이건 소비자들이 정말 똑똑해지고 있다는 증거 같은데요. 그렇죠. 정보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능해진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나 정보에 좀 의존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 리뷰 플랫폼, 성분 분석 앱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스스로 정보를 찾고 비교 분석하는 게 너무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싸다 비싸다 이걸 넘어서 이 가격이 합당한가, 가격 대비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이걸 다각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월마트의 인카운터 레이트처럼 기업들도 이런 소비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기업은 가격표에 숫자를 적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격의 근거와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면서 소비자의 힘이 정말 강해졌네요. 세 번째 소비 트렌드는 근본이즘입니다. 이건 좀 의외인데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오히려 근본과 본질에 집중한다고요. LG전자가 비주력 사업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나 복고풍 라디오 같은 클래식 제품 인기 같은 게 예시로 나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변화 속도도 너무 빠르고 선택지가 넘쳐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 검증된 곳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심리가 발동합니다. 유행을 줬다가 지치거나 너무 많은 정보에 피로감을 느낄 때 오히려 기본에 충실한 것,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것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브랜드 입장에서는 화려한 마케팅보다는 오랜 시간 쌓아온 헤리티지나 핵심 가치, 제품 본연의 기능과 품질 같은 근본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소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신뢰 이런 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네, 복잡할수록 단순함과 본질로 돌아가려는 어떤 회귀 본능과도 연결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기본과 본질, 그리고 감성 같은 인간적인 가치가 더 중요해진다는 흐름이 보이네요.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부상으로 가볼까요? 첫 키워드는 레디코어입니다. 늘 준비된 상태를 추구하는 게 핵심이라는 의미 같은데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일상이 된다는 거군요. 역량 개발, 건강관리, 재테크까지? 이건 좀 불안감의 발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불안감도 분명히 작용합니다.
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니까 그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불안감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미래를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가려는 적극적인 태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는 것이죠. 개인의 성적 욕구와 안정 추구가 결합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HQ, 헬스 코션트 HQ입니다. 건강 지수를 높이는 게 중요해진다 이런 뜻인데 100세 시대에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해지면서 나타난 트렌드겠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제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향상시켜야 할 어떤 역량이나 지능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유전자 검사, 건강 앱 등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식단, 운동, 수면 패턴 등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거죠.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치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이 이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건강도 이제 데이터로 관리하는 시대군요. 네, 마지막 트렌드는 1.5가구, 1.5 하우스홀드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특징을 모두 가진 중간 형태의 가구가 늘어난다는 건데 혼자 살고 싶지만 외로운 건 싫고 또 같이 살고 싶지만 간섭받는 건 싫은 이런 현대인의 복잡한 마음이 반영된 걸까요? 그런 현대인의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트렌드입니다. 개인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은 피하고 싶고 느슨한 형태의 유대감을 원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거죠. 코리빙이나 쉐어하우스처럼 개인 공간은 철저히 분리하되 주방, 거실 같은 공용 공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주거 형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따로 또 가치를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주거 형태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앞으로 가족의 형태나 공동체의 모습이 훨씬 더 다양하고 유연해질 거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 2026의 10가지 키워드를 쭉 훑어봤습니다. 정리해보니 AI 기술이 우리 삶과 조직 깊숙이 들어오면서 일하는 방식, 관계 맺는 방식이 변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능 너머의 감성, 본질,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라이프 스타일은 더욱 개인화되면서도 동시에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큰 그림이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 트렌드들이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X 조직으로의 변화는 레디코어 트렌드를 강화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네, 미래의 일자리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역량을 미리 학습해야 하니까요. 또 픽셀 라이프의 확산은 필코노미와 결합해서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감성적 경험 소비를 촉진할 수도 있고요. 정말 그렇네요. 그럼 이제 청취자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더 공감이 가거나 흥미롭게 느껴진 트렌드가 있으셨나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청취자분의 일상이나 업무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의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이 트렌드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취자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10가지 트렌드들이 서로 막 부딪히고 융합하면서 혹시 우리가 아직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제로 클릭의 편리함 추구와 프라이스 디코딩의 가치 분석 소비, 이게 극단적으로 결합된다면 소비자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최적의 가치를 지닌 상품을 AI가 알아서 추천하고 구매까지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혹은 1.5가구의 느슨한 연대와 건강지능 HQ가 만나서 커뮤니티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이 활성화될 수도 있겠고요. 와, 생각만 해도 재밌네요. 이렇게 트렌드들을 연결하고 조합해보면서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 이게 바로 트렌드 분석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청취자분 덕분에 저희도 2026년의 모습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